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 주셨네요. 아이디 한 번쯤은 합격 문자 오겠지. 아이디 지준 너희 이름은 지준생. 아이디 우리 이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이디 직무수행 계획서 그까짓 것 대충 하면 안 되네. 아이디 아직 올해는 2달이나 남았다. 아이디 나 내일 AI 역량 면접이야 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감사주사, 국방분야 공무원 경력 경쟁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못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채용 예정 직급 및 선발 예정 인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여기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뒤에 소개해드릴 직무기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근무 예정지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 등 지방 소재 부서에서 순환 근무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발령이 맞물리면은 참 갈등 소지가 되고 결국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처음부터 인지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자들은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는 쌀을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뜸이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세세한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냥 이런 걸 무시하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입사지원서를 적어야지 하고 하면은 쉽게 적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찬찬히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여기까지가 뜸을 들이는 과정입니다. 쌀을 씻고 작성한 후 이제 본론 맛있게 식사,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 수행 계획서, 요새 뭐 광고 표현으로 합격을 안내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나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 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 기술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모집 공고는 직무 기술서가 별첨으로 또는 모집 공고 안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그 내용대로 반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들은 즉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겠죠. 자신이 직무 기술서에 명시되는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또는 어떤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이런 과정들은 요즘 면접관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터링하는 대필 여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분명히 보통 이력서를 먼저 적잖아요. 이력서를 봤을 때는 이 지원자와는 관련 없는 경력 또는 분야 또는 역량인데,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그런 걸 잘한다고 적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모집 공고나 직무기술서 그리고 그런 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적어야 될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필은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선 오늘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차 필터링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보면 보통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격 요건, 우대사항 등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본인이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들은 많지 않아요. 재입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나랑 부합하고 어떤 것은 나랑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부합되는 거 위주로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직무 기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직무 기술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의 어떤 경력, 특히 내 경력 나도 주요 업무, 나의 경력에도 주요 업무들이 있겠죠. 그 주요 업무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상세 업무, 내가 이런 주요 업무를 할 때 여기 이런 상세 업무를 했지. 그런 것들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감사원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주요 업무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자소서에 필요한 역량 중 본인이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역량을 미리 선택해 두고 그것에 대한 사례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 역량에 해당되는 것 중에 본인하고 부합되는 것, 즉 여기서 부합된다는 말은 성공 사례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이냐, 사명감이냐, 공정성이냐, 청렴성이냐, 또는 팀워크냐, 의사소통이냐 등등등. 자, 공공기관들은 보통 NCS 기반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자가 쓰고 혹은 면접 때 말하는 것을 사례로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필요 지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특성과 국방 분야라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연관된 정책과 법률에 대한 지식, 자료 수집, 분석, 활용,
무기체계, 군수 조달 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구비하고 있음을 본인의 성공 사례 위주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과 법률에 대한 지식 또는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것들 쭉 상세한 거 설명해. 앞에 두 가지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 분야와 그리고 감사원이 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드러내고 나머지 제가 뒤에 설명드린 정책과 법률에 대한 지식 또는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비록 내가 국방 분야는 아니고 또는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에서 근무 안 했지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외한 기타 상세한 것에 대한 나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것을 하는 성공 사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쓰면 꼭 국방 분야의 경험이 없는 분이더라 하더라도, 물론 그런 분야에 이제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빙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을 보시면 경력에 대해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대위 이상 계급, 즉 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죠. 국방 분야에 대한 경험. 거기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관 경력이 있는 자, 대위 이상 계급으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국방 분야죠. 3년 이상 근무 또는 국방 분야에 연관 경력이 있는 자 있고, 두 번째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연구 경력입니다. 이때 연구 경력은 국방 분야가 꼭 아니더라도 관련 직무 분야 공무원 외에 다른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연구 경력이.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경력도 해당된다는 거죠. 대신에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아까 군과 직접적인 것은 3년 이상이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한 개만 충족하면 자격 조건 충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국방 분야에 특히 군인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됩니다. 자, 시험 방법은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은 1차 서류, 2차 면접 있고 필기시험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을 먼저 보면은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 전형 기준에 따라서 4배수를 서류 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3명 이상 모일 때는 4배수까지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류 전형 심사 기준을 보면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논리성, 독창성, 충실 등등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감사원, 감사주사, 국방 분야, 공무원 경력 경쟁 지원 자기소개서는 항목이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성, 독창성, 충실성 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굳이 난이도를 이야기한다면 최상급 수준입니다. 항목의 수문, 자기소개서 항목 수문,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의 수문 면접관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적는다면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의 직무 이해도와 내용의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경우 직무 이해도와 내용의 충실성, 적정성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직무 연관성들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직무 연관성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력서에 있는 내용으로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면접의 평정 요소로 공무원의 정신 자세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자기소개서에 있는 항목이 어떤 내용의 그 부분들이 해당되는지 잘 고려해서 그 항목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를 반영시켜서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서 항목이 보면은 나중에 기타 자유롭게 기술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항목 때 이런 것들을 또 살려주면 더 좋겠네요. 또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을 확인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평정 요소를 다 감안해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을 때 그런 내용들을 요소에 구석구석에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접 시 서류 전형이 통과됐을 때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이런 걸 보고 이제 검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내용을 잘 적었다면 이미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내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합니다. 면접 방식은 집단토론,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집단토론은 감사원 주요 감사사항 또는 채용 분야 관련 주제로부터 감사 초점, 감사 방법 등을 도출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개별 면접은 토론 면접 후 자기소개 및 면접관과의 개별 질의 응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면접을 바라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을 바라보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대필이 아니라 작성법을 배우는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접시 평정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를 모집 공고를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먼저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접수기간, 접수처, 접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 우편 접수이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1월 29일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혹은 직무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향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주사, 국방분야 공무원, 경력경쟁,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